제가 여기 다시 이 워킹 메모리 맵을 갖고 왔거든요. 이 어텐션 네트워크랑 워킹 메모리 영역이 굉장히 많이 겹쳐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뭐 제가 발견한 건 절대로 아니고 이제 역시나 이제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워킹 메모리와 어텐션을 계속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겹쳐져 있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메모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어텐션 쪽을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텐션은 무엇이고 또 어텐션은 무슨 종류가 있는 것인가? 어 이것도 뭐 지금 심리학에서 어마어마하게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사실 다시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건 저거고 이건 이겁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류의 주제들이에요. 어텐션을 크게 이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나누려고요. 관점이 하나는 약간 호문클루스적인 관점이에요. 음, 뭔가가 있어요. 에너지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가 한정돼 있고 우리가 뭔가 어떤 태스크를 할 때 그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절히 잘 사용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어텐션이다. 음,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그 순간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 이 에너지는 무엇이고 도대체 우리 머릿속에서 이 리미티드 리소스를 잘 분배하는 이 센트럴 익스큐티브는 누구이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에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못하는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두 번째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인지 기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나의 가장 골과 가장 연관되어 있는 프라이어티가 높은 정보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해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어텐션이다.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가 약간 사실 다른 의미도 아니거든요. 그냥 어쨌거나 리미티드 리소스이기 때문에 프라이어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코그니티브 태스크나 인포메이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텐션이라는 의미가 비슷한데 어 이러한 의미에서 어텐션이 또 다르게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어떤 깊은 주제와 연결이 되냐면 이제 결국에는 워킹 메모리와 뛸래야 뛸 수 없는 어떤 주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마빈천 교수님 또는 뭐 턱 브라운 이 정말 이 어텐션에서 아주 빅 피겨들이 이 워킹 메모리랑 어텐션의 관계에 대해서 막 명확하게 딱 이렇게 선을 긋지 못하는 이유도 이게 뭔가 좀 데피니션도 그렇고 이 메커니즘이 아직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텐션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태까지 분류를 해왔는가에 대해서 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테이블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x2 크게 2x2로 나누시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어텐션을 주는 어떤 타겟이 실제로 내가 지각할 수 있냐, 펄셉추얼한가, 또는 머릿속에서만 주의를 주냐, 넌 펄셉추얼한가. 또 다른 축은 내가 인도지니우스하게 어떤 고울과 관련된 정보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향후 어떤 최적화된 행동을 고르기 위한 입장에서 탑다운 어텐션일 경우 또는 오토매틱하게 나의 어텐션이 어떤 세일리언트한 피처에 뺏길 경우 그래서 이건 바텀업 그래서 펄셉추얼, 넌 펄셉추얼 그리고 탑다운, 바텀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걸 또 굳이 쪼개자면 이제 모든 칸에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뭐냐면 사물이나 사건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도 이제 확실하게 어떤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들이니까 그런 거에 반해서 여기에 집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반해서 또 골이나 아직 행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액션에 관한 에서 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한 지금 8가지 종류의 어텐션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바라볼 만한 주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린 게 뭐냐면 또 이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볼트와 코볼트 어텐션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텀이에요. 오볼트 어텐션은 그러니까 오볼트와 코볼트를 굳이 나누게 될 때 크리터리아는 내가 눈을 움직이지 않고 주의를 집중한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웃긴 예제가 뭐였냐면 뭐 학생이 교수님을 봤을 때 교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면서도 약간 쫄아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교수가 말하는 거에 집중한다. 뭐 이런 얘기해서 눈을 쳐다보지 않아도 난 충분히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코볼트 어텐션은 그런 식으로 어텐션을 할 수가 있고 오볼트 어텐션은 눈이 실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선이 그쪽으로 가면 그때부터 오볼트 어텐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또 퍼셉츄얼, 논 퍼셉츄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어텐션의 종류 중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바로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논 퍼셉츄얼 하면서 골이나 액션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결국에 정말 고등 인지 기능 중에 제가 우리 영장류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면서 골 플래닝하고 또 액션 옵티멀한 액션을 고르는 할 때 쓰는 어텐션 바로 탑다운 어텐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텀업 어텐션이라도 지금 나의 골과 관련된 것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걸 이렇게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어텐션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눈에 보이면서 이게 액션 뭐 상대방의 액션을 모니터링하거나 나의 액션을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이 또는 이런 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어텐션을 줄 수 있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고등인지 어텐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8가지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요 분류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탁소노미를 이렇게 갖고 가시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어텐션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지금 저 세일리언스가 저기에만 쳐져 있는데 저거를 세일리언스라고 하는 건가요? 예.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네요. 그래서 세일리언스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것도 굉장히 컬러가 다양한 단어인 것 같은데 흔히들 이제 세일리언스라고 하면은 이제 뭐냐면 나의 어텐션을 사로잡을 만큼 아주 명백한 어떤 피처의 특징을 세일리언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 행동 심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reinforcement learning 하시는 분들한테 세일리언스라고 하면은 어떤 걸 세일리언스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골에 관련된 것 중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이템들이나 액션들, 골들을 다 세일리언트한 피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슐라 쪽이 이제 세일리언트 네트워크라고 할 때 이제 뭐 벤트럴 어텐션에서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주의가 뺏긴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세일리언트한 거기도 한데 이제 이런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인트로셉티브한 시그널들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쫙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어텐션으로서 그게 다 세일리언트한 피처들을 처리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일리언스라는 단어가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세일리언스가 정말 이 뜻만 말하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그건 아닌데,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런, 심리학 하시는 분들한테 세일리언스는 이쪽으로 조금 더, 이 의미가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많이 그 두 가지 중에, 뭐 나중에 제 질문이 약간 또 벗어나면 자르셔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조금 진짜 바텀업 예. 한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골과 조금 상관없는 예. 거잖아요. 저기 보면 스트루 플랭커의 뭐 이런 그 디스트랙터들인 건가요? 아니면은 아닌가? 리트리버 이거 스트랩이나 이런 플랭커 테스트는 이제 디스트랙터를 내가 이제, 오히려 서프레스 하면서 내가 주의를 주어야 되는 거에 더 집중을 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는 그러니까 거고. involuntary retrieval of tasks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골이 딱 정해진 다음에 그 골과 관련된 정보가 내가 예상치 못한 정보가 튀어나오면 거기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irrelevant한 피처가 나오면 오히려 서프레스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과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정리가 됐는데 그 세일리언스랑
AI에서도 왜 세일리언스 맵 이런 걸 쓰잖아요. 자꾸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쓰다 보니까 그럼 맞은 조금 것 같아요. 의미가 거기서도 이미 다른 의미로 쓰네요. 그죠. 그거는 또 약간의 예, 그거는 바텀업적인 정말 골과 관련 없이 그냥 우리의 눈을 음, 바로 이렇게 음, 뭐 루미넌스나 뭐 음, 콘트라스트가 큰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음, 세일리언트한 피처로 나오는데, 이 루미넌스나 콘트라스트처럼 이렇게 생각해보기 쉬운 음, 그런 비주얼 피처 말고도 네, 우리가 어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사진을 봤을 음, 때 집중하는 피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귤라리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레귤라리티가 이제 무슨, 뭐, 패턴이 레귤라하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소스로부터 나올 법칙한, 음, 정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그런 정보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세일리언트한 음, 피처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도 AI에서 쓰는 음, 세일리언스와 이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 세일리언스가 조금 음, 결이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요 탑다운 어텐션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골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과거 셀렉션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이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고를 가졌을 때 내가 어떤 사물을 받거나 또는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뭐 이제 리워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리워드가 아주 큰 리워드를 받게 되면 그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현재 골이 주어졌을 때 이 과거 기억과 이제 조합을 하면서 어디에다 어텐션을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일리언트한, 여기서 말하는 세일리언트한 피처가 그냥 어디서 그냥 창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과거로부터 계속 쌓아온 정보로부터 학습한. 그래서 이게 나의 골과 관련되어 있구나. 그래서 세일리언트 하구나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다 과거 메모리로부터 음, 나온다. 그래서 탑다운은 확실하게 메모리와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어텐션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빈천 교수님이나 턱 브라운 그런 분들이 2010년부터 이제 뭐랄까 필드를 약간 이제 시프팅하면서 말씀하셨던 모델들이 이제 뭐냐면 메모리 가이디드 어텐션이라고 음, 해서, 어텐션과 여태까지 메모리는 사실 이렇게 같이 연구된 바가 없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메모리를 절대로 뛸 수가 없는데 세일리언트한 피처를 음, 어디선가 배워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서 메모리 가이드 어텐션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지금 이 어텐션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화두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모리 가이드 어텐션도 사실 제가 요 문장을 쓴 것도 그 메모리 가이드 어텐션 얘기를 좀 드리려고 쓴 건데, 이 뒤 슬라이드에 이제 이 트랜스포머나 이런 쪽에 좀 음.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좀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계속 최근에 이 인터널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앤드류 예. 바르토가 예전에 그래서 이 인터널을 약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음. 있는데, 하나는 이 몸에 대한 거, 예. 혹은 뭐, 오르가니즘 있으면 오르가니즘의 내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메모리라고 했었거든요. 어. 저는 그게 되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안 그래도 뭐, 뇌신경과학에서 톡을 할 때도, 음. 인터널을 조금 와닿게 이제 정의를 하려다 보니까, 뇌신경과학자들 앞에서 이제 좀 정의를 하려다 보니까, 몸과 메모리, 이렇게 음. 정의가 약간 좀 와닿는 정의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음. 이 두 가지가 지금 딱 말씀하신 어떤 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약간 내재적인 그쵸, 맞아요. 가치부터 뭔가 아니면 임플리시트하게 계속 가지고 온 그런 프라이어, 몸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어, 그 다음에 기억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어. 요런 어떤, 결국에는 이 탑다운의 소스가 프라이어고, 프라이어가 어텐션의 약간 가이던스가 되고, 그거는 결국에 이 몸과 기억의 그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이 피지컬한 트레이스가 남는 맞아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 이 같네요, 진짜. 플라스티시티도에 의해서 어떤 메모리가 형성되고, 몸은 진화나 아니면은 그렇네요. 개개별로 어떤 진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세일리언스나 아니면은 이 음.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프라이어, 그 다음에 뭐 제가 하고 아, 싶었던 얘기는
인터널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죠. 결국 인터널 가이디드 어텐션. 뭐 예. 근데 뭐 그런 용어가 실제로 또 있잖아요. 요새 많이들 쓰는 게 인터널리 가이디드 어텐션, 익스터널리 가이디드 어텐션 뭐 이런 말 또 쓰잖아요. 필드에서. 그러니까 메모리도 음. 결국에는 인터널의 한 파트. 저는 제 그럴 수도 그럴 수도 관점에서는 있긴 해, 지금 진짜. 그렇게 주장을 좀 하고 싶어서 음.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인터널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이제 그게 맞는 전 동의가 되는 게 세일리언스 하다. 그러니까 뉴로 음.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세일리언스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골이고 골이 이제 그냥 우리가 계속 말했던 그런 특수한 골이 아니라 사실 조금 더 일반화되면 이제 결국에 생존이나 이런 인터널 스테이트를 음. 유지하고자 하는 게 골일 텐데 그런 세일리언트한 피처에 만약에 어텐션을 준다면 음. 그야말로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메모리이고 그게 나의 몸이고 음. 그러니까 인터널리 가이디드 어텐션이 음. 오히려 메모리 가이디드 어텐션보다 조금 더 텀이 좀 브로드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조나단 예, 스몰우드가 예, 예. 그 조니 스몰우드가 교수님이랑도 친하고 그분이 이제 되게 많은 최근에 많은 곳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일리언스 네트워크가 결국에 이 음, 셀프와 관련된 그 프로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예전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세일리언스 네트워크가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래요. 거를 네, 그 초록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 한번 만나면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게요. 이 세일리언스 네트워크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어떻게 따로 이렇게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 두 가지가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셀프의 어떤 어떻게 보면 세일리언스는 인터널리 가이드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텐션을 얼로케이트 하는 거라면 뭐 디폴트 모드는 컨트롤과 뭔가 또 오토바이오그래피컬 메모리가 또 저장되는 곳이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뭔가 셀프에 대한 그런 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셀프의 음. 그 테리토리가 계속 막 바뀌는 거네요. 네, 그래서 DMN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약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음, 조니 스몰우드가 그 디폴트 모드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셀프 레퍼런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 세일리언스 그 네트워크가 말이 또 되는 것 되게 같아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사실 지금 특히 저는 콜티컬 하이라키라는 그 스트림에 엄청나게 지금 저의 사고가 묶여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냥 그것도 엑시스인데 음. 사실 세일리언스 네트워크는 그 엑시스에서는 중간이잖아요. 음. 그럼 정말 이 외부와 내부가 있으면 음. 그 중간을 음. 잘 이렇게 뭐 컨트롤하면 컨트롤 또는 음. 그 중간에서 어떤 정말 중요한 정보를 계속 안팎으로 쏴주는 음. 네트워크가 정말 음.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하다는 네. 생각이 또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또 들면서 저의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막 흔들리고 있는 그 저도 이거는 이렇게 자르셔도 되는데 하여튼 뭐 재밌는 저는 생각들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 재밌어요. 저 탑다운 아까 메모리 가이디드 어텐션 이런 관점들이 저도 좀 새롭게 다가오고 너무 재밌어요. 이제 뇌 쪽으로 좀 넘어와서 어텐션 네트워크 얘기된 바는 사실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요게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어텐션 네트워크예요. 이제 이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 클리니컬 뉴로사이언스 하시는 분들 다 여기에 사실 이 맵에 앵커가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핑크색이 벤트럴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이 녹색 영역이 도살 어텐션 영역이라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딱 어떤 그런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저의 말을 좀 걸러드리는 게 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살 어텐션은 주로 인도지니우스 어텐션, 탑다운 어텐션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요. 벤트럴 어텐션은 바텀업, 그러니까 어떤 내가 컨트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언익스펙트한 피처가 들어 나오거나 또는 내 세일런스에 부합한 피처가 나왔을 때 바텀업한 어텐션들이 시행 이렇게 수행이 될 때 액티베이트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이 도살 어텐션과 벤트럴 어텐션이 여기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서로 중첩이 돼 있어가지고 막
어떤 어텐션 이걸 하고 저 어텐션 저걸 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그냥 좀 퍼지한 그림 중에서는 좀 그 정도 수준에서만 나눌 수 있고 더 이상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콜베타 2008년도 아주 굉장히 히스토리컬 페이퍼인데, 뭐 2008년이면 히스토리컬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사이트가 많이 되고 이제 거의 이것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냐면 똑같아요. 이 도살 어텐션 쪽이 이제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이 됐고요. 요 페이퍼는 2008년이고 요 페이퍼는 2011년 페이퍼예요. 이 토마스 요 페이퍼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 뇌에 이렇게 크게 7가지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어텐션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 보라색 부분이 탑다운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오렌지색이 이제 바텀업 어텐션 쪽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만 해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라테랄라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레프트와 라이트이 있는데, 라이트 쪽에 있는 영역이 뭔가 조금 더 바텀업 어텐션과 중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 생각엔 그냥 그때만 해도 뭔가 이미징 리졸루션이 안 좋아서 여기 잘 안 나왔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살 어텐션은 탑다운 컨트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골에 기반한 어떤 엔도지니스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만약에 이런 컨틴전시도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골에 렐레번트한 정보들, 이미 존재하는 정보들이나 커렌트 골에 기반해서 엔도지니스 시그널이 계속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여기가 이제 이 도살 어텐션만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요 프론토 페리에이탈 네트워크까지 포함해서 이제 프리프로에이티브 액티베이션 오브 도살 프론토 페리에이탈 네트워크이 이제 비주얼 콜텍스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도살 어텐션은 이런 식의 특징을 갖고 있고, 벤트럴 어텐션은 이 behaviorally relevant,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골과 조금 관련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의 이렇게 반응을 하는 네트워크이고, 이제 이 도살과 벤트럴 네트워크 둘 다 이제 이 뭐 우리의 감각 채널들이 리오리엔팅 될 때 둘 다 이제 액티베이트 되는데, 하나는 조금 나의 골과 관련돼 있어서 내가 탑다운으로 이렇게 액티베이트 되는 경우이고, 이 벤트럴 쪽은 오히려 이제 내가 예상치 못했는데 이제 오히려 나의 주의를 relevant 해서 나의 주의를 끌게 되는 그런 펑션이 수행될 때 이제 액티베이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어텐션 얘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제가 여기 다시 이 워킹 메모리 맵을 갖고 왔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어텐션 네트워크랑 워킹 메모리 영역이 굉장히 많이 겹쳐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제가 발견한 건 절대로 아니고, 이제 역시나 이제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워킹 메모리와 어텐션을 계속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겹쳐져 있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 계속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탑다운과 바텀업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막 엄격하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요 영역들이 멀티 센소리 인테그레이션 하는 영역과 또 겹쳐요. 그래서 요 패널 A에 나와 있는 영역들이 다 멀티 센소리 인테그레이션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또 어텐션 네트워크를 이제 도살과 벤트럴 어텐션을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텐션도 겹쳐져 있고 워킹 메모리도 겹쳐져 있고 요 멀티 센소리 인테그레이션도 겹쳐져 있어서, 과연 요렇게 디스트리뷰된 이 시스템들이 과연 정말 무엇인가? 아까 교수님께서 초반에 질문하신 것 중에 요 영역들이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가, 이걸 또 보면은 조금 인터리브된 느낌이 좀 있어요. 요 프리프론탈, 그리고 소마토 센서리, 그리고 비주얼 있으면 이게 있다가 생기고 있다가 생기고 있다가 생기고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되는 이유가, 그런 약간 좀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약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오르가니제이션 프린시플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고, 하여튼 좀 도메인 제네럴한 특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네트워크가 겹친다는 게 좀 신기해서 제가 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 자, 어, 요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어텐션을 이제 로우 레벨로 내려와서 바이올로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제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굉장히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 사이콜로지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다면, 이거는 이제 막 동물 가지고 이제 뭐 뉴로널 게이닝 연구하시고 아세틸콜린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하는 어텐션이에요. 어텐션을 뭐라고 이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결국에는 어텐션은 그냥 주어진 뉴럴 서큐트의 액티베이션을 증폭시키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그래프가 많은데, 요 중에 이제 검은색을 한번 보세요. 이게 베이스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인풋을 늘리면 리스폰스가 이렇게 뉴럴 액티비티가 이렇게 뜨는 그냥 일반 베이스 리스폰스라고 생각하시면, 세 가지 개인 메커니즘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 전체적으로 리스폰스가 다 뛰는 거.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 인풋 스트렝스에도 조금 뜨고 좀 강한 스트렝스도 뜨고, 그래서 이게 요 빨간색 리스폰스 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강하게 반응했던 애들은 역시나 그냥 강하게 세츄레이트 되고, 오히려 약하게 반응했던 애들이 어텐션을 주면 이제 게인이 큰 이 컨트라스트 게인 메커니즘이 있다고 또 설명을 하고요. 그게 이제 또 컨트라스트 게인 시나리오고, 세 번째 마이모달 게인이 뭐냐면 어 오히려 이제 인풋이 그러니까 리스폰스가 약했던 애들은 오히려 서프레스가 되고, 강하게 원래 반응했던 애들만 조금 더 강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컨트라스트가 확실히 심해지는 그런 역할의 바이모달 게인 메커니즘,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뉴럴 게이닝 프로세스의 세 가지 시나리오고,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뉴럴 게이닝을 일으키는 뉴로 모듈레이터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아세틸콜린인데, 뭐 도파민도 이제 영향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세틸콜린인데, 아세틸콜린이 어떤 식으로 저런 증폭, 그러니까 뉴럴 액티비티를 증폭시키는가의 메커니즘이 이제 보통 이쪽 파란색 쪽이 이제 실제 그냥 신경세포이고, 신경세포에서 위쪽에서 이제 이 글루타마터직 시냅스가 내려와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뉴론의 시냅스가 붙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리커런트한데 자기 증폭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면서 이제 이 채널들이 오픈되면서 이제 훨씬 더 많은 어떤 아이온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증폭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이렇게 콜리너직 베이설 포브레인 프로젝션에 의한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사람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생각에 요 페이퍼에서 갖고 온 건데, 이제 뉴로 모듈레이션 패스웨이인데, 보시면은 뭐 이 빨간색이 이제 도파민 쪽이고요. 파란색이 아세틸콜린인데, 요 베이잘 포브레인에서 나오는 아세틸콜린이 결국에 쭉 퍼져서 다 네오콜텍스로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전 뇌에서 이렇게 뉴럴 게이닝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전 뇌에서 이렇게 워킹 메모리가 보이고 또는 어텐션이 보이는 이유가, 그게 이런 어떤 언더라잉 서브스트레이트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세틸콜린의 패스웨이가 굉장히 디퓨저하게 퍼져 있다. 라는 게 하나의 어떤 여태까지의 관점이라면, 최근에 나오는 애니멀 모델들은 예상외로 아세틸콜린 패스웨이가 상당히 셀렉티브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원래도 이미 알려져 있었던 요 septum 있잖아요. 여기 septum. 요 septum에서 베이잘 포브레인 콜리너직 셀로 들어가서 그 콜리너직 셀들에서 다시 모터 쪽으로 가고, 또는 센트럴 아미그달라에서 바솔레트럴 아미그달라 쪽으로 이 콜리너직 셀의 프로젝션이 들어가고, 코데이스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전내라기보단 뭔가 최소한 이 마우스 모델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아세틸콜린 프로젝션이 들어간다. 그래서 약간 지금 조금 전통적으로는 이게 그냥 뭐 어떤 non 셀렉티브한 패스웨이를 그렸다면, 요즘은 조금 생각보다 셀렉티브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텐션이 엄청난 어떤 호몽쿨루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워킹 메모리 설명할 때도 좀 bring to the down to the earth 한 것처럼 어텐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단순한 저 워킹 메모리 태스크인데 아니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가 같이 있는 테스트인데 뭐냐면 픽세이션 됐다가 Q가 이 몇 가지 점 중에서 하나 딱 찍히면 이제 이거는 이제 어텐션을 줬을 거라고 상상하는 그 영역이고 딜레이가 있고 이제 눈을 이제 밑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전형적인 워킹 메모리 어텐션 태스크인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270도의 예제가 나왔지만 사실 여기서 나온 결과는 315도의 결과가 나온 건데 315도에서 어텐션 요 부분이 이제 실제로 딱 Q가 주어졌을 때 요 짧은 구간이 이제 Q가 주어졌을 때거든요. 이 Q가 주어졌을 때 이미 이제 증폭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액티비티가 펄시스턴트하게 쭉 이 딜레이 동안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어텐션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어떤 어텐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결국에 인포메이션을 인코딩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어텐션이고 그래서 뉴럴 게이닝이 일어난 프로세스이고 그 증폭시켜서 그 뉴런al 액티비티가 그냥 일정 정도 시간 동안 그냥 펄시스턴트하게 남아있는 게 그 서큐트의 워킹 메모리로서 우리가 디텍트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호문쿨스가 없고 그냥 단순한 그런 뉴럴 게이닝 프로세스고 그거의 펄시스턴트 액티비티가 이렇게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로 표현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텐션이랑 워킹 메모리를 역시나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뭐 엄청난 타임 리졸루션을 보이지 않는 이상 이것도 심지어 본다 하더라도 어디부터가 어텐션이고 어디부터가 워킹 메모리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려서 결국엔 어텐션과 워킹 메모리는 이렇게 굉장히 붙어있는 프로세스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이게 저희 쭉 들으면서 진짜 어텐션도 이 뉴로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정말 다 다르게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들고 진짜 다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뉴런을 액티베이션 레벨에서 어텐션을 정의할 수 있고 또 그것보다 행동적으로도 정의할 수 그렇죠. 있고 네, 맞아요. 지금 라지 스케일로도 정의할 수 네,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게 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 브레인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저는 이게 다 다르게 쓰긴 하지만 아까도 뭐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다르게 쓰는 것 같은데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레벨의 어떤 묘사하는 어떤 레벨의 차이인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들고 각 레벨은 네. 자기네들 도메인 안에서는 어텐션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립이 돼 네, 네, 있는데 네. 제가 보면 부족한 게 여기서도 이제 부족한 게 뭐냐면 교수님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무엇의 조정을 받아서 분비가 되냐인데 음. 결국에는 저는 그 서브콜티칼 스트럭처 네. 결국에는 또 인터로셉션 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음. 어떻게 해야 나의 세일리언트한 피처에 어텐션을 준다는데 그 세일리언트한 피처는 어디서 처리가 되고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마이크로까지 내려와서 아세틸콜린을 무슨 메커니즘으로 트리거를 시키며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빼고 각 도메인에서 자기네들만의 어텐션의 세상을 구축해놓고 꼭 어텐션이 꼭 자기네들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멀티플 레벨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의 어텐션들이 계속 나오는 게 진짜 근데 이런 게 또 재미인 것 같고 진짜 서로 다른 색깔의 이 어텐션들이 나오고 이 예를 들어서 셀 레벨에서의 이런 그 개인의 어떤 조절이 개인의 증폭이 예를 들어서 아까 벤트럴 어텐션과 도르설 어텐션은 약간 그 영역들이 되게 그 어텐션이 되게 유니크할 것 같지만 이거는 어느 영역에서도 그렇죠. 나타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예.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맞는 것 같긴 하면서도 약간 네. 아구가 잘 안 맞는 그런 파인딩들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아직 좀 뭐 미지의 아직 세계.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또 더 재밌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이 다채로운 색깔에 지금 저도 예. 약간 넋을 놓고 보고 있었네요. 네.